안녕하세요. 10주차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CNN, 합성곱 신경망을 배웁니다.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지난주에 심층 신경망의 학습 원리를 배웠죠. 역전파, 활성화 함수, 옵티마이저, 정규화 기법까지.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에 다음 주는 이미지에 특화된 신경망을 배운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CNN은 이미지 인식의 핵심 모델이고 현대 컴퓨터 비전의 기반이 되는 아키텍처입니다. 오늘 이론을 탄탄히 이해하고 파이토치로 직접 구현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4가지입니다. 첫째, 합성곱 연산의 원리와 필터의 역할을 이해합니다. CNN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연산이에요. 필터가 이미지에서 어떻게 특징을 뽑아내는지 알게 됩니다. 둘째, 패딩, 스트라이드, 풀링의 개념과 출력 크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CNN을 설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크기 계산 공식을 배웁니다. 셋째, CNN의 전체 구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칸비, 폴, FC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특징 추출부와 분류부의 역할을 이해합니다. 넷째, 파이톨치로 CNN을 구현하고 패션 MNIST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직접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봅니다. 7주차에서 MLP로 MNIST를 분류했었죠. 28x28 이미지를 784차원 벡터로 펼쳐서 넣었습니다. 그때도 꽤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MLP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문제 1, 공간 정보 손실입니다. 28x28 이미지를 784차원 벡터로 펼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차원 공간 구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인접한 픽셀끼리의 관계, 예를 들어 고양이의 눈과 코의 상대적 위치, 이런 공간적 정보가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784개의 숫자가 그냥 나열된 것이니까 1번 픽셀과 2번 픽셀이 이웃이라는 정보가 사라집니다. 문제 2, 파라미터 폭발입니다. 28x28 흑백 이미지는 784개 입력이니까 아직 괜찮아요. 하지만 실제 사진은 어떨까요? 224x24 크기의 컬러 이미지를 생각해봅시다. 224 곱하기 224 곱하기 세 채널, 약 15만 개의 입력입니다. 첫 번째 은닉층을 1000개만 잡아도 15만 곱하기 1000, 약 1억 5천만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메모리도 부족하고 과적합 위험도 엄청나겠죠. 문제 3, 위치 불변성이 없습니다. 같은 고양이 사진인데 한 장은 왼쪽에, 한 장은 오른쪽에 있으면 MLP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입력이에요. 왼쪽에 있는 고양이를 학습했어도 오른쪽에 있는 고양이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CNN은 이 세 가지를 전부 해결합니다. 해결 1, 지역적 연결입니다. 전체 이미지를 한꺼번에 보지 않고 작은 영역만 보고 특징을 추출합니다. 이걸 Receptive Field, 수용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간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결 2, 가중치 공유입니다. 같은 필터를 이미지 전체에 슬라이딩하면서 적용합니다. 3x3 필터 하나면 파라미터가 단 9개예요. MLP의 1억 5천만 개와 비교하면 극적인 차이죠. 해결 3, 위치 불변성입니다. 같은 필터가 이미지 전체를 훑으니까 고양이가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같은 특징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합성곱을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돋보기로 이미지를 훑어본다고 생각하세요. 작은 창, 이걸 필터 또는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창을 이미지 위에 올려놓고 슬라이딩하면서 특징을 추출하는 거예요. 동작 과정을 단계별로 봅시다. 1단계, 작은 창, 필터를 이미지의 왼쪽 상단에 놓습니다. 2단계, 필터의 값과 해당 영역의 픽셀 값을 원소별로 곱한 후 전부 합산합니다. 3단계, 그 결과를 출력의 해당 위치에 기록합니다. 4단계, 창을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5단계, 한 줄이 끝나면 다음 줄로 내려가서 반복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봅시다. 슬라이드에 3x3 합성곱 예시가 있습니다. 입력 영역이 101010101이고 필터도 101010101이에요. 합성곱을 계산하면 1 곱하기 1 더하기 0 곱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0 곱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0 곱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 결과는 5입니다. 위치가 같은 원소끼리 곱하고 전부 더하는 거예요. 행렬의 원소별 곱의 합, 내접과 비슷한 연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필터의 값, 즉 101010 같은 숫자들이 바로 학습되는 가중치입니다. MLP에서 가중치를 학습했듯이 CNN에서는 필터의 값을 학습합니다. 역전파를 통해서 이미지에서 유용한 특징을 추출하는 필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필터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봅시다. 엣지 검출 필터를 예로 들어볼게요. 먼저 수평 엣지 검출 필터입니다. -1, -1, -1, 0, 0, 0, 1, 1. 위쪽 행은 -1, 아래쪽 행은 1, 2예요.
이 필터가 무엇을 감지하냐면 위쪽이 밝고 아래쪽이 어두운 경계, 즉 수평 경계를 감지합니다. 위쪽이 밝으면 큰 값 곱하기 -1은 큰 음수, 아래쪽이 어두우면 작은 값 곱하기 1은 작은 양수, 차이가 클수록 출력값이 크게 나옵니다. 수평선, 바닥 경계 같은 것을 검출하는 거죠. 다음은 수직 엣지 검출 필터입니다. -1, 0, 1, -1, 0, 1, -1, 0, 1, 왼쪽 열이 -1, 오른쪽 열이 1, 1이에요. 왼쪽이 밝고 오른쪽이 어두운 수직 경계를 감지합니다. 벽 경계, 세로 줄무늬 같은 패턴이요. 그리고 소벨 필터도 있습니다. 이건 고전적인 영상 처리에서 쓰이는 엣지 검출 필터인데 기울기의 크기를 강조하는 특성이 있어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 예전 영상 처리에서는 이런 필터를 사람이 직접 설계했어요. 수평 엣지를 찾으려면 이런 값을 넣어야지 하고 수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CNN에서는 이런 필터를 자동으로 학습합니다. 데이터를 보고 역전파를 통해 어떤 필터가 유용한지를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수동 설계가 불필요합니다. 이것이 CNN의 강력한 점이에요. 필터를 이미지에 슬라이딩하면 결과물이 나오겠죠? 이 결과물을 특성 맵, 피처 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필터가 입력 이미지를 훑으면 하나의 특성 맵이 생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필터를 하나만 쓰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필터를 동시에 사용해요. 예시를 봅시다. 28X, 28X1 흑백 이미지에 32개의 3X3 필터를 적용하면 출력은 26X, 26X3이 됩니다. 32개의 특성 맵이 나오는 거예요. 1번 필터는 수평 엣지를 감지하는 특성 맵을 만들고 2번 필터는 수직 엣지 특성 맵, 3번 필터는 대각선 패턴 특성 맵, 이런 식으로 각 필터가 서로 다른 특징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CNN이 깊어질수록, 즉 층이 쌓일수록 추출하는 특징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낮은 층에서는 엣지, 텍스처 같은 저수준 특징을 감지하고 높은 층으로 갈수록 눈, 코 같은 객체의 부분, 그리고 더 높은 층에서는 얼굴 전체 같은 고수준 특징을 인식합니다. 이런 계층적 특징 추출이 CNN의 큰 장점이에요. 합성곱 연산에서 출력 크기를 제어하는 두 가지 핵심 파라미터예요. CNN을 설계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패딩부터 봅시다. 아까 합성곱을 할 때 필터가 이미지 위를 슬라이딩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미지 가장자리에서는 필터가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자리 부분은 합성곱을 할 수 없어요. 패딩 없음, 밸리드 패딩이라고 합니다. OXO 입력에 3X3 필터를 적용하면 출력은 3X3이 됩니다. 공식은 간단해요. 출력 크기는 입력 필터 플러스 1, 5에서 3 플러스 1는 3. 이게 왜 문제냐면 층을 쌓을수록 크기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3X3에서 시작해도 몇 층만 거치면 아주 작아지겠죠. 그리고 가장자리 픽셀은 중심 픽셀보다 적게 반영됩니다. 가장자리 정보가 손실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세임 패딩, 제로 패딩입니다. 입력 이미지 주변에 0을 채워 넣는 거예요. OXO 입력에 패딩 1을 주면 바깥에 0이 한 겹 둘러싸여서 7X7이 됩니다. 여기에 3X3 필터를 적용하면 출력이 OXO, 즉 입력과 같은 크기가 됩니다. 공식은 출력 크기 입력 플러스 2 곱하기 패딩 필터 플러스 1, 5 플러스 2 곱하기 1에서 3 플러스 1, 1, 1은 5. 세임 패딩의 장점은 출력 크기가 입력 크기와 같다는 것, 그리고 가장자리 정보도 충분히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세임 패딩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3X3 필터에 패딩 는 1이 기본 조합이에요. 스트라이드는 필터가 한 번에 이동하는 칸수입니다. 스트라이드는 1이면 한 칸씩 이동합니다. 기본값이에요. 출력 크기가 최대로 나옵니다. 스트라이드, 는 2이면 두 칸씩 이동합니다. 그러면 출력 크기가 대략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이제 출력 크기의 완전한 공식을 봅시다. 출력는 입력 플러스 2 곱하기 패딩 필터 나누기 스트라이드 플러스 1. 예제를 같이 계산해 봅시다. 첫 번째, 입력 32X32, 필터 3X3, 패딩 1, 스트라이드 1, 32 플러스 2에서 3, 타이 1 플러스 1는 32, 패딩 덕분에 크기가 유지됩니다. 두 번째, 입력 32X32, 필터 3X3, 패딩 0, 스트라이드 2, 32 플러스 0에서 3, 발다 2 플러스 1는 15.5, 내림에서 15, 크기가 절반 이하로 줄었죠. 세 번째, 입력 24X24, 필터 7X7, 패딩 3, 스트라이드 2, 224 플러스 6에서 7, 패딩 2, 2 플러스 1는 112. 이건 레즈넷 같은 유명한 모델의 첫 번째 층 설정이에요. 이 공식은 CNN을 설계할 때 항상 사용하니까 확실히 기억해두세요. 풀링입니다. 폴링. 합성곱으로 특징을 추출한 다음 크기를 줄이고 핵심 정보만 남기는 연산이에요. 맥스 폴링은 영역에서 가장 큰 값만 선택하는 연산입니다. 동작은 간단해요. EXE 영역을 보고 그 안에서 최대값 하나만 뽑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2로 겹치지 않게 이동합니다. 그러면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슬라이드의 예시를 봅시다.
4x4 입력이 있습니다. 1, 3, 2, 4, 5, 6, 1, 2, 3, 2, 8, 1, 7, 4, 5, 3. 왼쪽 상단 EXE 영역 1, 3, 5, 6 중 최대값은 6. 오른쪽 상단 EXE 영역 2, 4, 1, 2 중 최대값은 4. 왼쪽 하단 EXE 영역 3, 2, 7, 4 중 최대값은 7. 오른쪽 하단 EXE 영역 8, 1, 5, 3 중 최대값은 8. 출력 6, 4, 7, 8, 2, XE가 됩니다. 맥스 풀링의 효과는 3가지입니다. 첫째, 차원 축소,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서 계산량이 감소합니다. 둘째, 위치 불변성, 최대값실 EX 영역 어디에 있든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특징이 약간 이동해도 동일한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셋째, 가장 강한 특징만 유지합니다. 노이즈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요. 참고로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것도 있어요. 최대값 대신 평균값을 사용하는 건데 분류 모델의 마지막 부분에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CNN의 전체 구조를 봅시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은 특징 추출부, Feature Extractor입니다. CONVED로 특징을 추출하고 RELU로 비선형성을 추가하고 MAXPOOLED로 크기를 축소합니다. 이 conv 플러스 RELU 플러스 풀블록을 2에서 5회 반복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필터 수는 깊어질수록 점점 증가시킵니다. 32개에서 64개, 128개로. 왜냐하면 깊은 층일수록 더 복잡한 특징을 잡아야 하니까 더 많은 필터가 필요한 거예요. 뒷부분은 분류부, 클래시파이어입니다. 먼저 플래튼으로 3차원 텐서를 1차원 벡터로 펼칩니다. 그 다음 리니얼, 즉 완전 연결층을 통과시키고 드롭아웃으로 과적합을 방지하고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로 클래스별 확률을 출력합니다. 마지막 FC층의 출력 크기는 클래스 수와 같아야 해요. 10개 클래스 분류면 출력이 10이 되는 겁니다. 전체 흐름을 다시 정리하면 입력 이미지 오른쪽 화살표, conv 플러스, ReLU 플러스 풀, 반복 오른쪽 화살표 플래튼, 오른쪽 화살표 FC, 오른쪽 화살표 소프트맥스 오른쪽 화살표 출력. 앞부분에서 이미지의 특징을 자동으로 뽑아내고 뒷부분에서 그 특징을 바탕으로 분류하는 구조입니다. CNN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각 레이어를 통과할 때 텐서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하는 겁니다. 28x28 흑백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는 CNN을 따라가 봅시다. 입력 1 곱하기 28 곱하기 28. 채널 1, 높이 28, 너비 28. 여기서 채널이 1인 건 흑백 이미지라서 그래요. 컬러 이미지면 3이 됩니다. CONVED 1, 32, 3, 패딩은 1 통과. 32 곱하기 28 곱하기 28. 입력 채널 1, 출력 채널 32, 3x3 필터, 패딩 1. 패딩 덕분에 높이와 너비는 28로 유지되고 32개 필터를 사용했으니 채널이 32가 됩니다. R이 28, 32 곱하기 28 곱하기 28. 크기 변화 없음. 비선형 활성화만. MAXPOOLED 32 곱하기 14 곱하기 14. EXE 맥스 풀링이니까 높이와 너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8 나누기 2는 14. CONVED 32, 64, 3, 패딩은 1. 64 곱하기 14 곱하기 14. 이번에는 입력 채널이 32, 출력 채널이 64입니다. 64개 필터를 사용해서 채널이 64로 늘어났어요. ReLU 64 곱하기 14 곱하기 14. 변화 없음. MAXPOOLED 64 곱하기 7 곱하기 7. 14 나누기 2는 7. 플래튼 64 곱하기 7 곱하기 7은 3136. 3차원 텐서를 1차원 벡터로 펼칩니다. 리니얼 3136, 128, 128. 완전 연결층. 리니얼 128, 10, 10. 최종 출력 10개 클래스. 이 크기 추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플래튼 이후 FC층에 연결할 때 앞에서 나온 크기를 정확히 계산해야 해요. 여기서는 64 곱하기 7 곱하기 7는 3136이죠. 이 숫자가 틀리면 런타임 에러가 납니다. 바이톨시 CNN 구현입니다. 이론을 충분히 배웠으니 이제 직접 코드로 만들어 봅시다. 구 주차까지 배운 파이톨시 학습 루프 패턴에 합성곱 레이어를 적용하는 거예요. 파이톨시에서 합성곱층과 풀링층을 만드는 법을 봅시다. 먼저 NN, CONVED입니다. 파라미터를 하나씩 봅시다. in 밑줄 채널스는 1, 입력 채널 수입니다. 흑백 이미지는 1, 컬러 이미지는 3이에요. 두 번째 합성곱층부터는 이전 층의 out, 밑줄 채널스가 됩니다. out, 밑줄 채널스는 32, 출력 채널 수,
즉 필터의 개수입니다. 32개의 필터를 사용해서 32개의 특성 맵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커널 밑줄 사이즈는 3. 필터 크기 3이면 3x3 필터입니다. 3, 5처럼 직사각형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정사각형을 씁니다. 스트라이드는 1, 이동 간격, 기본값은 1입니다. 패딩은 1, 패딩 크기 3x3 필터에 패딩은 1이면 크기가 유지되죠. 파이토치 1.9 이상에서는 패딩은 same 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자동으로 크기를 맞춰줍니다. 다음은 n은 maxpoOLED입니다. 커널 밑줄 사이즈는 2, 스트라이드는 2. EXE 영역에서 최대값을 선택하고 2칸씩 이동합니다. 사용 예시를 봅시다. X는 torch, 랜드는 1, 1, 28, 28, 배치 1, 채널 1, 높이 28, 너비 28인 텐서입니다. 사이코 NVX를 하면 1, 32, 28, 28이 됩니다. 풀을 적용하면 1, 32, 14, 14가 되고요. 아까 슬라이드 16에서 계산한 크기와 정확히 일치하죠. 이제 전체 CNN 모델을 클래스로 만들어 봅시다. 심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만듭니다. 밑줄 init, 밑줄에서 레이어를 정의합니다. 특징 추출부를 봅시다. self, conv1는 nn, convd 1, 32, kernel 밑줄 사이즈는 3, padding는 1. 첫 번째 합성 곱층, 흑백 입력이니까 in 밑줄 channels는 1, 32개 필터, self, con 밑줄은 nn, convd 32, 64, kernel 밑줄 사이즈는 3, padding는 1. 두 번째 합성 곱층, 앞에서 32채, 널이 나왔으니 in 밑줄 channels는 32, 64개 필터, self.poll는 nn, maxpoOLED 2, maxpolling은 하나만 만들어서 재사용할 수 있어요. 파라미터가 없는 레이어니까요. self.dropout는 nn dropout 0.25, dropout 25%, 구주차에서 배웠죠. 분류부는 self, fc1는 nn linear 64 별 7, 별표 7, 128, flatten 후 3136개 입력을 128개로, self, fc2는 nn linear 128, 10, 128개에서 10개 클래스 출력으로, forward 메서드가 핵심입니다. 데이터가 흐르는 순서를 정의해요. X가 들어오면 먼저 conv1 오른쪽 화살표 RELU 오른쪽 화살표 폴 patch 1 28 28 오른쪽 화살표 patch 32 14 14 그 다음 conv2 오른쪽 화살표 RELU 오른쪽 화살표 폴 patch 32 14 14 오른쪽 화살표 patch 64 7 7 드롭아웃을 적용하고 xonview -1 64 별 7 별 7로 플래튼합니다. view는 텐서의 모양을 바꾸는 함수예요. -1은 배치 크기는 자동으로 맞춰라 는 뜻입니다. 그 다음 fc1 오른쪽 화살표 RELU 오른쪽 화살표 fc2 최종 출력 batch 10이 나옵니다. 7주차에서 만든 MLP와 구조는 비슷하죠. 차이점은 앞부분에 conv 플러스 풀이 추가되었다는 것, 그리고 플래튼으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습에서 사용할 데이터셋은 fashion MNIST입니다. 7주차에서 사용한 MNIST는 손글씨 숫자였죠. 0부터 9까지. fashion MNIST는 같은 크기 28x28 흑백 이미지인데 숫자 대신 패션 아이템이에요. 10개 클래스가 있습니다. 티셔츠, 바지, 풀오버, 드레스, 코트, 샌들, 셔츠, 스니커즈, 가방, 앵클부츠, 훈련 데이터 6만 장, 테스트 데이터 만장. MNIST와 동일한 포맷이라 코드도 거의 같습니다. 코드를 봅시다. Transforms Compose로 전처리 파이프라인을 만듭니다. 토텐서는 이미지를 파이토치 텐서로 변환하면서 0에서 255 범위를 0에서 1로 정규화해줍니다. 그리고 HWC 형식을 파이토치가 요구하는 CHW 형식으로 바꿔줘요. Normalize 0.5, 0.5는 추가 정규화입니다. 0에서 1 범위를 -1에서 1 범위로 바꿔줍니다. 평균 0.5를 빼고 표준 편차 0.5로 나누는 거예요. 데이터셋스, 파이시엄 리스트 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다타로이더 로 배치 단위로 묶습니다. 배치 밑줄 사이즈는 64, 셔플는 true. 9주차에서 배운 미니 배치 경사 하강법이죠. 이제 학습 코드입니다. 9주차에서 배운 학습 루프 패턴 기억하시죠? 0, 밑줄 grad, 오른쪽 화살표, forward, 오른쪽 화살표, loss, 오른쪽 화살표, backward, 오른쪽 화살표, step,
이 패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먼저 설정 부분. 디바이스를 확인해서 GPU가 있으면 CUDA, 없으면 CPU를 사용합니다. 모델는 simplen.to 디바이스로 모델을 생성하고 디바이스로 보냅니다. 손실 함수는 크로센트로필로스, 다중분류 문제니까요. 옵티마이저는 애덤, 학습률 0.001, 학습 루프를 봅시다. 10에폭 동안 반복합니다. 모델.train으로 학습 모드 설정, 드롭아웃이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 train 밑줄 로더에서 미니 배치를 하나씩 꺼냅니다. 이미지스와 레이블스를 디바이스로 보내고요. 5단계를 실행합니다. optimizer.0 밑줄 그래드, 기울기 초기화. 아웃풋은 model images, 순전파. 이미지를 CNN에 통과시킵니다. loss는 criterion, outputs, labels, 손실 계산. loss.backward, 역전파. 연쇄 법칙으로 기울기 계산. optimizer.step, 가중치 업데이트. 애덤이 적응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정확도도 같이 계산합니다. outputs 다뎀 AX1이 가장 높은 확률의 클래스 인덱스를 반환하고 정답과 비교해서 맞은 개수를 셉니다. 매 에폭마다 손실과 정확도를 출력합니다. 에폭이 진행될수록 손실은 줄어들고 정확도는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학습이 끝나면 테스트 데이터로 평가합니다. 코드에서 중요한 포인트 2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model.eval, 모델을 평가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드롭아웃이 비활성화됩니다. 학습할 때는 뉴런을 랜덤으로 껐지만 평가할 때는 모든 뉴런을 활성화해야 정확한 예측이 나오겠죠. 배치놈도 평가 모드에서는 다르게 동작합니다. model.eval은 필수예요. 둘째, torch, 다드노 밑줄 그래드. with torch, 다드노 밑줄 그래드. 블록 안에서는 기울기 계산이 비활성화됩니다. 평가할 때는 역전파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를 추적하지 않으면 메모리를 절약하고 속도도 빨라집니다. 나머지 코드는 학습 루프와 비슷합니다. 이미지를 모델에 통과시키고 예측 클래스를 구하고 정답과 비교해서 정확도를 계산합니다. 테스트 정확도는 약 91에서 92% 정도가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학습할 때는 model.train, 평가할 때는 model.eval. 이 전환을 항상 기억하세요. 이걸 빠뜨리면 성능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원인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MLP와 CNN을 비교해 봅시다. 같은 패션 MNIST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MLP 구조 784 오른쪽 화살표 256 오른쪽 화살표 128 오른쪽 화살표 10 CNN 구조 conv 32 오른쪽 화살표 conv 64 오른쪽 화살표 FC128 오른쪽 화살표 10 파라미터 수를 보세요. MLP는 약 23만 6천 개, CNN은 약 12만 개. CNN이 파라미터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정확도는 어떨까요? MLP는 약 88%, CNN은 약 91에서 92%, CNN이 3에서 4% 더 높습니다. 파라미터는 적은데 성능은 더 좋다. 왜 그럴까요? CNN은 가중치 공유 덕분에 파라미터가 적습니다. 3x3 필터 하나는 9개 파라미터만 필요하고 이걸 이미지 전체에 재사용하니까요. 동시에 공간 정보를 보존하고 위치 불변성이 있어서 이미지의 특징을 더 효과적으로 잡아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미지 데이터에는 MLP보다 CNN이 적은 파라미터로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합니다. 이미지 처리에서 CNN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학습 속도는 CNN이 약간 더 느립니다. 합성곱 연산이 행렬곱보다 복잡하거든요. 하지만 GPU를 사용하면 합성곱이 매우 효율적으로 병렬 처리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CNN을 설계할 때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정리합니다. 1번, 필터 크기. 3x3 필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VGGNet이라는 유명한 모델이 3x3만 쓰면 된다는 걸 증명했어요. 5x5 필터 하나 대신 3x3 필터 2개를 쌓으면 같은 수용 영역을 커버하면서 파라미터는 더 적습니다. 5x5는 25개 파라미터, 3x3 2개는 9 플러스 9는 18개니까요. 2번, 채널 수. 깊어질수록 채널 수를 늘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32 오른쪽 화살표, 64 오른쪽 화살표, 128 오른쪽 화살표, 256. 이미지 크기는 풀링으로 줄어들고 채널 수는 늘어나는 패턴이에요. 3번, 활성화 함수와 정규화. conv 오른쪽 화살표 배치놈, 오른쪽 화살표 ReLU, 오른쪽 화살표 풀 순서가 권장됩니다. 구주차에서 배운 배치 정규화를 합성곱층 뒤에 넣는 거예요. 드롭아웃은 주로 FC층에 적용합니다. 합성곱층에는 스파셜 드롭아웃 이라는 변형을 쓸 수 있지만 처음에는 FC층에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4번, 풀링. MAXP OLED E2로 크기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게 기본입니다.
최근에는 풀링 대신 스트라이드 는이 인 합성곱으로 대체하는 추세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인 맥스풀부터 확실히 익힙시다. 지금까지는 주로 흑백 이미지, 즉 채널이 1인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컬러 이미지는 RGB 3채널이잖아요. 다채널 합성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봅시다. 입력이 HXWX3, RGB 3채널이라면 필터도 3X3X3이 됩니다. 높이 3, 너비 3, 채널 3. 필터의 채널 수가 입력의 채널 수와 같아야 해요. 동작을 봅시다. 필터의 R채널이 입력의 R채널과 합성곱을 하고, 필터의 G채널이 입력의 G채널과 합성곱을 하고, 필터의 B채널이 입력의 B채널과 합성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결과를 전부 합산해서 하나의 값을 만듭니다. 즉, 하나의 3D 필터가 하나의 2D 특성 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 채널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필터의 개수가 출력 채널 수입니다. 예를 들어 CONVED 364 3이면 3X3X3 필터가 64개 있는 거예요. 입력 HXWX3에서 출력 HXWX64가 됩니다. 파라미터 수를 계산해 볼까요? 64개 필터, 각 필터는 3X3X3는 27개, 가중치 플러스 1개 편향, 64X27 플러스 1는 1792개. 컬러 이미지를 처리하는데도 파라미터가 이 1000개도 안 됩니다. MLP의 1억 5천만 개와 비교하면 정말 효율적이죠. 파라미터 수 계산을 연습해 봅시다. 이건 CNN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고 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CONVD의 파라미터 공식은 파라미터 수 계산을 연습고 행글이 연습해 봅시다. 카날 H 스스로 생각하람에 간서 봅시다. 파라미터 WX 입력 채널 플러스 1. 플러스 1은 편향 바이어스 때문이에요. 우리 심플랜의 각 레이어를 계산해 봅시다. CONVD 1, 32, 3. 입력 채널 1, 출력 채널 32. 커널 3 곱하기 3. 32X 3 곱하기 3 곱하기 1 플러스 1는 32 곱하기 10는 320개. CONVD 32, 64, 3. 입력 채널 32. 출력 채널 64. 커널 3 곱하기 3. 64X 3 곱하기 3 곱하기 32 플러스 1는 64 곱하기 289는 18,496개. 입력 채널이 32로 늘어나니까 파라미터가 크게 증가했죠. 리니얼 3136, 128. 3136X 128 플러스 128는 401,536 플러스 128는 401,664개. 슬라이드에는 401,536으로 되어 있네요. 편향 포함하면 401,664입니다. 리니얼 128씩 128 곱하기 10 플러스 10는 1290개. 총 합계는 약 421,642개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합성곱층의 파라미터는 320 플러스 8,496는 약 19,000개. FC층의 파라미터는 약 40만 3,000개. FC층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것 때문에 현대 CNN에서는 FC층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할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기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1x1 합성곱입니다. 커널 크기가 1x1이에요. 공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공간 크기는 유지하면서 채널 수만 변경합니다. CONVD 256, 64, 1이면 HXWX 256을 HXWX 64로 바꿉니다. 채널 수를 256에서 64로 줄이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면 채널 간 정보를 결합하면서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구글레넷, 레즈넷 같은 유명한 모델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둘째,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GAP입니다. 이건 각 채널의 모든 값을 평균 내서 HXWXC를 1 곱하기 1 곱하기 1XC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7 곱하기 7 곱하기 512이면 각 512개 채널에서 7x7은 49개 값의 평균을 구해서 512개의 숫자만 남깁니다. 이러면 플래튼 없이 바로 FC층에 연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라미터 수가 대폭 감소합니다. 아까 우리 모델에서 FC층이 파라미터의 95%를 차지했죠? GAP를 사용하면 플래튼 결과가 3136이 아니라 64가 되니까 FC층 파라미터가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과적합 위험도 감소하고 입력 크기에도 독립적이에요. 현대 CNN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CNN 코드를 짤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을 정리합니다. 실습할 때 이런 에러를 만나면 당황하지 말고 여기를 참고하세요. 첫 번째, 크기 불일치. 가장 흔한 에러입니다. CNCONV 오른쪽 화살표 풀을 거친 후 텐서 크기를 잘못 계산해서 FC층의 입력 크기가 안 맞는 경우에요. 런타임 에러, mat1 and mat2 shapes cannot be multiplied 이런 에러가 나옵니다. 해결법,
토치 선머리를 사용해서 각 층의 출력 크기를 확인하세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model.train과 model.eval, 누락. 드롭아웃이 학습 때와 평가 때 다르게 동작합니다. eval을 안 하면 평가 시에도 뉴런이 랜덤으로 꺼져서 성능이 들쑥날쑥하게 나옵니다. 해결법, 학습 전 model.train, 평가 전 model.eval을 항상 호출. 세 번째, 데이터 차원 오류. 파이톨치 CNN은 배치, 채널, 높이, 너비 순서를 요구합니다. BC, HW예요. numpy나 PIL에서 읽은 이미지는 H, W, C 순서인 경우가 많아서 변환이 필요합니다. 해결법, transforms. 토텐서가 자동으로 HWC를 C, HW로 바꿔줍니다. 직접 변환할 때는 permute나 transpose를 사용하세요. 네 번째, GPU 장치 불일치. 모델은 GPU에 있는데 데이터는 CPU에 있거나 그 반대. expected all tensors to be on the same device. 에러가 납니다. 해결법, model.to, 디바이스와 data.to, 디바이스를 통일하세요. 방금 크기 불일치 에러 해결법으로 토치 선머리를 말씀드렸는데 이 도구가 정말 유용합니다. pip install 토치 선머리로 설치하고 from 토치 선머리 import summary, summary model 1, 28, 28을 호출하면 됩니다. 입력 크기를 채널, 높이, 너비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각 레이어의 이름, 출력 크기, 파라미터 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가 출력됩니다. 슬라이드의 출력 예시를 보세요. CONVED-1은 출력이 32 곱하기 28 곱하기 28, 파라미터 320개. MAXPOOLED-2는 32 곱하기 14 곱하기 14, 파라미터 0개. 풀링은 학습 파라미터가 없으니까요. CONVED-3은 64 곱하기 14 곱하기 14, 파라미터 18496개.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총 파라미터 42만 1642개, 전부 학습 가능. 이 도구를 사용하면 크기 계산을 수동으로 안 해도 되고 실수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실습할 때 꼭 한번 써보세요. 이번 주 실습 과제입니다. 실습 1. 합성곱 연산 직접 해보기. OXO 입력과 3X3 필터를 가지고 손으로 합성곱을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torch, n.functional, CONVED를 사용해서 결과를 비교합니다. 수동 계산과 PyTorch 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합성곱 연산을 확실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습 2. Fashion, MNIST-CNN 분류. 오늘 배운 심플렛 모델을 직접 구현합니다. 10회폭 학습 후 테스트 정확도를 확인하세요. 목표는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학습 곡선, 즉 에폭별 러스와 accuracy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matplotlib로 시각화하면 됩니다. 실습 3. MLP 대 CNN 비교 실험. 같은 패션, MNIST 데이터에 MLP와 CNN을 각각 적용하고 정확도, 파라미터 수, 학습 시간을 비교하세요. 표로 정리하면 좋겠죠. 제출물은 CNN 코드, 학습 곡선 그래프, MLP 대 CNN 비교표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해주세요. 자주 나오는 질문을 미리 정리해드릴게요. 필터의 값은 어떻게 초기화되나요? 파이토치 NN, CONVED는 기본적으로 카이밍 초기화를 사용합니다. 히 초기화라고도 하죠. ReLU와 궁합이 좋은 초기화 방법이에요. 우리가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터 수를 32, 64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에 거듭 제곱으로 설정하는 게 관례입니다. GPU의 메모리 구조상 32, 64, 128, 256 같은 숫자가 계산 효율이 좋기 때문이에요. 꼭 이 숫자를 써야 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르는 게 좋습니다. CNN도 과적합이 발생하나요? 당연히 발생합니다. MLP보다 파라미터가 적어서 덜하긴 하지만 데이터가 부족하면 CNN도 과적합됩니다. 9주차에서 배운 드롭아웃, 조기 종료, 데이터 증강을 함께 사용하세요. 다음 주에 데이터 증강을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풀링 대신 스트라이드, 느니 컴비를 쓰는 게 더 좋은가요? 최근 연구에서는 스트라이드 느니 컴비가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풀링은 정보를 버리는 반면 깐비는 학습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인 맥스풀부터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주는 CNN2, 전이학습과 시각화입니다. CNN의 발전 역사를 봅니다. 레넷에서 알렉스넷, VGG, 그리고 레즈넷까지 딥러닝 역사의 이정표가 되는 모델들이에요. 그리고 전이학습, 트랜스퍼 러닝을 배웁니다. 이미지네트로 미리 학습된 모델을 가져와서 우리 문제에 맞게 조금만 수정하는 강력한 기법입니다. 적은 데이터로도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어요. CNN 시각화도 합니다. 필터가 실제로 어떤 패턴을 감지하는지, 특성 맵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확인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증강 기법도 다룹니다.
이미지를 회전, 뒤집기, 크롭 등으로 변형해서 훈련 데이터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